자, 한 번만 들으면 됐네요. 그냥 두 번 하기는 힘들어. 한 번만. 자, 그래서 원래는 어떤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앞에 어떤 걸 집어넣는 거죠. 이걸 제어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어기를 넣어서 이 제어기가 이제 종류가 비례, 적분, 비례, 적분 제어기. 그러니까 비례는 그냥 곱하는 것만 있고, 적분은 적분만 있고, PI는 비례랑 적분이 다 있는 구조인데요. 딱 한 번만 정확하게 들으면 돼요. 딱 한 번만. 우선 비례 제어기, 그러니까는 이 KP라는 상수가 들어간 경우 이 페로프의 전달함수 T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서 설명하기 좋게 이 TC를 구해보면 이거 아까 전에 내가 잠깐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거 페로프 회로의 공식, 그걸 다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KP랑 G0는 이제 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블럭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여기서 H는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얘의 문제가 뭐냐면 우선 우리가 입력으로 이 R이라는 걸 듣는 거는 주파수의 함수잖아요. 그죠? 주파수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파수가 낮던 저주파 동작을 하건 고주파 동작을 하건 항상 요 값 자체가 일정이에요. 일정. 왜? S라는 게 없거든요. S 변수가. S의 변수가 없어요. 항상 일정이에요. 유일한 장점은 그거 한 개예요. 단점은 뭐냐면 내가 KP를 아무리 난리를 치고 제어를 해도 입력과 출력의 비가 절대로 1이 되진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얘가 1이 안 된다니까요. 입력과 출력이 1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입력과 출력이 1대1 비율이 되려면 KP가 무진장 크면 돼. 무진장 크기 전까지 절대로 어려워요. 그래서 책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페이지 79페이지까지를 보시면 오차라는 걸 구하거든요. 오차가 뭐냐면 입력과 출력의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입력은 아래 쓰고 출력 Y는 1 더 요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는데 단지 H가 1인 거지 우리는. 그럼 1 더하기 G분의 G가 되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G분의 G RS가 들어가고 얘를 계산을 딱 해보니까 1 더하기 G분의 R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러 함수에 대해서 최종값 정리를 적용한 거예요. 지금 최종값 정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사상 정리에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라플라스에서는 s가 제로로 간다. 근데 앞에서 s를 한번 곱해줘야 돼요. 그 공식에 의하면. 그래서 s 곱하기 2s가 됐는데 2s가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RS는 입력이잖아요. 예를 들어 스텝 입력을 넣는다고 치면은 입력은 S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비례 제어기만 있는 경우는
이 S랑 뒤에 S분의 1이 상쇄가 돼요. 상쇄가 되면서 1 더하기 KP G0분의 1이 남아요. 즉 뭐냐, 비례제어기에서는 t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오차가 제로가 안 되고 어떤 값을 가진다는 거죠. 단 KP가 크면 거의 0에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0은 안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에러가 0이 안 된다는 의미는 여기 방금 제가 말한 절대로 입력과 출력의 비가 1이 되지 않는다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스텝 인풋. 그래도 비례제어기에 좋은 특성이 있잖아요.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 비례제어기 좋아요. 어차피 입력과 출력의 오차라는 게 우리가 보통 지금은 디지털 제어기나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쓰잖아요. 어차피 바이너리 오차가 존재하거든요. 심지어 뭐 전압값을 센싱하더라도 다 AD 컨버터가 디지털로 이진 바이너리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차라는 거는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따라서 그냥 적분제어기처럼 어려운 거 쓰지 않겠다면은 KP 가지고만 해도 어지간한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또 엄청 좋아요. 주파수가 0Hz이든 무한대 Hz이든 모두 다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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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다 적으셨나요? 주시려고요? 두 번째 거 설명하고. 이번에는 적분 제어기만 있는 경우예요. 적분 제어기는 적분 제어기 상수 KI랑 S분의 1 적분 인자가 들어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R분의 Y, 그 다음에 전달함수 T, C. 그러면은 요거가 곱해진 게 한 블럭이거든요. 적분 제어기랑 게루프 전달함수가 곱해진 형태 해서 1 더하기 S분의 KI G0. 이게 한 덩어리죠. S분의 KI G0도 또 한 덩어리고. 그래서 S라는 인자를 빼면은 이렇게 나와요. 시스템 특성이. 예를 보면 재밌는 게 주파수가 낮을 때는 X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이게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 S 부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 분자의 비가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즉 저주파에서는 입력과 출력의 비가 1인 아주 특성이 좋은 시스템이 되고, 반대로 S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0이 돼요. 0 쪽으로 수렴해요.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한 게 요게 라플라스의 1차 방정식 형태인데, 이거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요 형태는 시간함수적으로 봤을 때는 감쇄형 지수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딱 얘가 감쇄형 지수함수니까 생각해도 t가 제로에서는 딱 나왔다가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거의 수렴을 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적분제어기만 있으면 있는 경우는 뭐냐면 주파수가 낮을 때는 어떤 동작을 하고 주파수가 높을 때 막아버려요. 로우 패스 필터의 특징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에러 이 앞부분을 생략했어요. 똑같아가지고 에러 공식을 딱 이렇게 에러에 대한 최종값 정리. 그래서 리미트 s가 제로로 갈 때 s 곱하기 1 더하기 g 분의 r 전개를 하면 s 1 더하기 s 분의 k r g 여기는 한 블록이니까 분의 1 곱하기 s분의 1 이건 마찬가지로 스텝 입력이에요. 스텝 입력에 대한 최종 형태를 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비례 제어기 할 때처럼 상세가 되지만 앞뒤가 상세가 되지만 가운데 전달함수 s가 하나 남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s 더하기 ki g0분의 s가 되거든요. 따라서 s가 제로로 가면 에러에 대한 최종 값은 제로가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게 에러라면 오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 같은 거네. 줄어드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잠깐만, 줄어드는 형태가 아니지? 그치, 줄어드는 형태지. 그러니까 오메가가 낮을 땐 에러가 엄청 컸다가 오메가 같은 거 할수록 에러가 줄어들고, 그쵸? 여튼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S가 0에 잠깐만이지. 그치? S가 0이 가면 즉 T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안정화되는 거. 이 위에 거랑 틀려요. 비례 지역에만 있었을 때는 뭐가 남거든요. 1분의 kp g0분의 1이 남아요. 근데 적분 지역에서는 안 남아요. 제로가 돼요. 그래도 한 가지 단점은 있죠. S가 무한대로 갈 때, 즉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달함수가 동작을 안 하거든요. 제로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제어기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입력에 대한 출력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적분 지역에만 있으면 정상 상태 오차는 제로가 되지만 입력과 출력이 주파수가 높은 곳에서는 분모가 제로로 가기 때문에 분모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달, 그러니까 입력 외에서 출력으로 나가는 게 확 주는 거죠. 이거 이해하셨나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적분기만 있으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주파에서는 좋은데 전달 1인데 고주파에서는 입력 외를 몰려도 출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징을 합친 게 PI 제어기예요. PI 제어기는 블럭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 따면은 얘가 KP 더하기 S분의 KI라고 해요. 이 블럭을 곱하기 G 제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블럭이 하나 이렇게 딱 진 거예요. 이렇게 블럭, 이렇게 블럭. 또 얘도 잘 정리를 해보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얘를 쭉 정리를 한 식이 요거거든요. 요건데 얘를 잘 보면은요. S 더하기
1 더하기 KP 분의 KI G0 이게 풀 뭐예요? 는 분의 제품이에요. 1 더하기 KP 분의 KP G0S 더하기 1 더하기 KP KI G0 여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식이. 그럼 이제 뭘 말하려는 거냐? 이거죠. 이거. 저주파일 때 S가 제로로 갈 때 자, S가 제로로 간다고 해봐요. 이 앞부분이 분자 분모에 이 S항이 다 0이 되어버리거든요. 그죠? 요 앞부분이 다 제로가 돼요. 여기랑 여기가. 그래도 괜찮아요. 왜? 뒤에 상수가 남거든요. 근데 상수가 똑같아요. 분자 분모가. 그러니까 S가 제로가 되면 분모의 상수, 분자의 상수가 같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즉 저주파에서 입력과 출력이 1대1 비율로 나와요. 위에 비례 제어의 특징이 온 거죠. 보세요. 비례 제어기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얘가 1이 안 돼요. KP가 엄청 크지 않는 이상은. 전달이 1보다 작아요, 항상. 근데 얘는 비례 제어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적분 제어기가 비례 제어기 특성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주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적분 제어기의 저주파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쪽에. 반대로 고주파일 때는요 또 재밌어요. 고주파일 때는 분자 분모를 다 S분의 1로 곱해줘야 되거든요. 다 S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아래 다에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 뒤쪽이 날라가요. S분의 1인데 S가 무한대로 가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이랑 반대로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다 0으로 날아가요. 0으로 날아가고 요 앞쪽에 있는 것만 남아요. 요 앞쪽에 있는 것만. 그러면 잘못 적었네. 아 맞네. 분모는 1만 남거든요. 1. 그쵸? S 곱하기 S분의 1은 1이잖아요. 그냥. 하고 이 뒤쪽에 있는 상수는 제로가 되어버려요. 1이 돼요. 고주파에서 1이 되고 분자의 요 상수만 남아요. 요 상수가 이거거든요. 1 더하기 KP분의 KPG 제로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얘가 어떤 면에서 놀랍냐면은 자 고주파에서는 비례 제어기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주파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제 특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똑같은 낯이.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참 재밌는 게요. KP가 1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얘가요 거의 G0에 가까워요. KP가 크면 클수록. 요 특성이 비례 지역에서 온 거 딱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 KP가 1보다 크면 이 부분이 거의 제로가 되거든요. 거의. 그러면서 입력과 출력 1대1이 되죠. 근데 완전히 비례지역이랑 같지는 않아요. 왜? 비례지역이는 KP가 크기만 하다면 이 전달함수의 특징이 뭐든 간에 다 싹 다 무시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 G0라는 이 전